이번에 불평등의 세대를 두 번째 책으로 막 끝내고 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제가 한국형 위계구조라고 부르는 그 위계구조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 위계구조를 밝히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세대론을 제가 끌고 와서 세대와 위계, 더 깊게는 세대 계급 위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한 이제 2년 반째 됐는데, 제 주위에 있는 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청년 빈곤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문제와 제가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한국형 위계구조라는 문제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어쩌면 그 위계구조에서 파생된 결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제가 책의 앞에서 바로 다루고 있는 이제 386 세대라는, 제가 세대의 네트워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386 세대라는 이 굉장히 잘 조직화된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해온 세대인데요. 이 세대 네트워크가 이제 오랫동안 힘을 키워오면서 우리 사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위계 구조의 중요한 이 틀이 연공제라는 건데, 이 연공제 구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한국 사회에 이제 폐해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이제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은 데이터에 기반한 세대론 내지는 이제 세대를 통해서 보는 위계구조론인데요. 제 표현으로는 기존의 담론에 그쳤던, 문화론에 그쳤던 세대론을 물질화시켜보자.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실증적으로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과 이 세대 내 불평등이 이 위계구조 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책을 기획을 했고, 이제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의 주장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좀, 독자들한테 조금 호소력이 더 있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의 세대론에 비해서. 기존의 세대로는 이제 문화론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제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만을 부각시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는 아까 이제 위계구조, 위계를 중심으로 이 세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개인들이 처해 있는 이 조직 안에서의 위계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첫째로는 위계 안에서 한국 사회의 각 개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그 위계 안에서 분투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세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세대 갈등을 보되, 이제 위계 구조 안에서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위계와 함께 그 조직 안에서의 이 세대와 세대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분배의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제 다양한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는 50대 이들 사이에 분배 갈등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제가 결합노동시장 지위라는 이 계층 구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요. 미시적으로는 조직,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는 이 계층 구조 안에서 세대 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불평등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지까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세대론과는 조금 다른, 우리 사회의 자산과 소득과 교육의 불평등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이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존의 세대론과 다른.
지금 이제 저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386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담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86 세대 또한 그 나름대로 자기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폐해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은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 채로 그 자신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분투를 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 전체를 보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문제가 제가 이번에 부각시킨 이제 영공제의 문제예요. 나이 순으로 모든 권력과 그 분배의 문제를 나이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이제 영공제인데요. 위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제 보상을 더 많이 받고 그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구조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과 이상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세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386 세대가 이제 10년, 15년 후에 물러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제 이 영공제 위계 아래서 또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누군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왜 386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에 풀어야 되느냐?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했지만은 지금 또 이 영공제 구조 아래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386 스스로 그리고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더 늦기 전에. 그래야지 지금 이제 희생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이제 이런 소외된 집단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영공제와 인구구조, 세대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2010년대에 와서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 경기가 점점 더 구조적으로 위기에 위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고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다시 진입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구조를 보면서 같이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책 말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세대 간 형평성이나 이런 영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이제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세대와 계급, 위계 구조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앵글로 보자. 그래서 이 세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